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박수 치시려고 치신 분에게 32회 심의 합격의 영광이 있길 바라고. 자, 93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취득시기를 공부했는데, 취득시기라는 것은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게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고 또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가 다양하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연부 취득, 무상승계 취득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시기 다양한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약상 잔금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쓰고 그 신고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주일,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주일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우리가 흔히 거래 관행상 계약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해서 계약상 잔금 지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계약상 잔금 지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 날이 바꿔요. 등기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려는 객관적 취득시이 있었는데,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국수, 공판, 법의 경우.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성 없고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 국수, 공판, 법의 경우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수, 공판, 장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외우라고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배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배신이고, 국수공판법. 저는 객관적 취득.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하고. 근데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했었나요? 중 빠른 날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구경만 하겠다,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봅니다. 이런 거 제가 분명히 했을 건데, 지난번에. 자, 어떤 걸 했냐면,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간 거래, 자, 계약상 잔금지불인데 만약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불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불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고, 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30회 시험에 나왔던 거,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매, 경매니까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거래죠. 사실상 잔금지불인데 등기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것도 배웠고, 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지율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연부금지율이라고 했어요.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언제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라고 했습니다. 계약상 X라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되는 날. 그래서 올해 만약에 21년 3월 10일이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었는데, 첫해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었는데, 실제는 만약에 3월 20일 날 연부금 치러졌다 그러면 3월 20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이런 거. 또 계약 해제, 이것도 했을 것 같은데요. 계약 해제 뭐랬냐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 안 했나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자 하는데, 요건데 안 했나요, 여러분들? 자, 어디냐면 9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9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보시니까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줄이 거저 있어야 되는데 안 거저 있나요? 예? 거저 있어야 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거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등기가 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93페이지 이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식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보니까 표정이 뭐 그냥 아예 무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냥 저희들 저는 여러분들 저랑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여러분들이 했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카메라만 보다가 여러분 보니까 대면서 보니까 처음 여기 지금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 뵙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분위기로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반가운 척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저 직접 대면해서 수업이 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93페이지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양가로 1번 한번 보세요. 증여 기부 등에 의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쭉 밑줄입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포인트는 계약일인데 등기일로 바꿔내요. 그래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일에다가 돼지꼬리 땡겨서 등기일 X예요. 등기일 X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등기일로 바꿔요. 자, 여러분 증여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증여는 민법에서 배웁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배워요. 자, 여러분 낙성 계약 이런 걸 우리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민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는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진짜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사업 실패했다고 소문 쫙 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야, 너는 진짜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너는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줄까? 청약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했죠?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친구야, 사업 실패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내가 힘들 때 네가 옛날에 날 도와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했죠? 이게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인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키려 하는데, 왜 이렇게 증여는 근데 빨리 계약일을 취득시키려 하느냐? 그러면요,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일을 취득시키려 하느냐? 사람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자보세요. 전 재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하겠습니다. 하룻밤 더 자면 반에 반 줄겠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계약 다 무효 막 이러면서 요새 막 아버지가 뭐 치매 걸렸다는 둥 하면서 다 무효라고 막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땀만 먹지 못하도록 어느 때를 취득이 싫어하냐? 계약이래요.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이 싫어합니다. 등기일 아니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상속은 뭐 비상속인 들어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을 취득시로 합니다.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내가 죽으면 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유증은 유증계실.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3번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면 계약해제예요. 유상승계 취득에서 봤던 계약해제 그거예요. 계약해제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계약해제 제목 달아놓고요. 어떤 거냐면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형광펜을 줄긋든 사각형으로 해놓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고, 계속 몇 줄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밑줄 짜기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동그라미 1, 2, 3번 나오는데 이 서류를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눈에 익혀둡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동그라미 2번 공정증서, 3번 계약해제신고서, 이런 서류에 의해서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해제 서류, 입증 서류가 좀 차이가 나요. 9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계약해제에서 입증 서류들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 네 가지가 있죠. 리을번,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유상취득은. 근데 무상취득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1, 2, 3번 세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까지 시험에서, 입증 서류 차이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아직 낮기 때문에 이 서류를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9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부터 60일 교재에서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요,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의 예외만 제외하고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다 60일이에요. 예전에는 취득세에서 기간이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작년에 다 60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60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취득세에서 며칠 나오면 다 며칠이다? 60일이고. 중요한 것은 다시 양가로 3번에서 어디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계약 해지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 등록이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는지, 아니면 등기가 된 후, 즉 등기 등록이 되고 계약 해제가 됐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등기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93페이지 맨 하단에 예외요. 계약일 전에 살짝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언제다? 등기 등록일. 자,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살짝 이해하면서 밑줄을 긋고 넘어가고요. 94페이지 넘어갑니다. 94페이지에 원시 취득 등의 경우, 그래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했을 때 취득 시기와 또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적 그 개념들이나 이런 거에서 좀 용어를 익숙하게 좀 하고 오면 그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순환에. 오늘은 넘어가고 95페이지를 봅니다. 95페이지. 아니구나. 94페이지 토지의 경우에 이 원시 취득도 한번 보고 가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토지 원시 취득은. 그래서 94페이지 맨 하단에 토지 있죠? 양가로 1번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요, 좀 밑줄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율이에요. 이게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율. 근데 30회 시험 때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 인가율입니다. 등기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니까,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 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면서 그냥, 자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날 사용승낙일, 허가받으면 허가일, 자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해, 그럼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중 빠른 날 요거요. 한번 이해하면서 요 예외는 눈여겨보시면 되고,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이야. 매립간 촉으로는 토지원시 취득. 95페이지에 간주취득의 경우에서 2번 토지 지목 변경을 봅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요거 중 밑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될 때, 그때 예전에는 요거에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그래서 밑줄이고요. 다만 양가로 2번 예외는 또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사실상 사용한 날,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매립간척으로 인한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취득 시기는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슬쩍 볼 거고요. 다만 96페이지에 하단에 3번 있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는 봅니다. 요거는 또 30회 시험 때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어떤 건지 봅니다. 96페이지 민법 규정에 따라서요. 그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한다거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 재산분할로 인한 미취득,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을 본다 미출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합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에서 내 명의로 등기한 날, 그래서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 시작하느냐?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미출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 체크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0회 때 문제인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 시작한다고요? 상속 개시.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죠. 9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주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근데 공매 경매면 뭐예요?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주일 취득이 시작하는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나중에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 나중에 보고요. 4번 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에서 내 명의로 뭐 한 날?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5번이요. 관계법령에 따른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이거 언제라고 했습니까?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근데 등기를 바꿨죠? 아니고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7절 과세표준 별표의 세개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금도. 그래서 과표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그 다음에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다 중요한데, 과세표준 역시 또 중요합니다. 별표의 3개 하고요.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안 나오면 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또 지문 한 줄 나오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 네. 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어요.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법에적 기준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 종량세 이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자, 보시면 취득세 같으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하는 가격. 그 부동산을 만약에 뭐 4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 4억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이고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은요.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나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은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에요. 재산 가액.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누가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요. 납세 의무자가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 근데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장이, 즉 과세 주체가 이것을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저 취득가액을 결정해요. 자,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가액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요. 취득 당시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에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나 그 부동산 2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 2억 원 곱하기 세율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이 뭔지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시가격. 공시가격에는요, 기준시가도 있고요. 기준시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 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요. 자, 그랬을 때 기준시가라는 거 들어봤냐고 제가 물어보면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은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을 들어봤냐고 하면 못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을 더 자주 접할 수도 있었는데도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걸 더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기준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고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은 공통하기도 하는데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용어가 구별이 되는데,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국세 문제에서 시가 표준액 어쩌고 하면 국세에서는 또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세에서 뭐라고 하냐?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구청장이 여러분한테 매년 재산세를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죠?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여기 같으면 광명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오느냐? 자,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거. 또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일단 이걸 아시고요.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보세요.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이고요. 또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인데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는데 이게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물론 이게 토지나 주택에 있어서 기준시가, 국세 기준시가도 되는데 하여튼 시가표준액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정되는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있잖아요. 수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이 땅값을 매길 때 있잖아요.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가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지자체에서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합니다.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산정고시해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예.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이게 토지 기준시가도 되고 토지 시가표준액도 됩니다. 또 각 지역마다 있죠.
또 수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 중에서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그게 표준주택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 것이하는데 그게 개별 주택 가격이고 또 이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가 쓴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이에요.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취득세 대상 물건의 시가순액 결정은 모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주택의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여기 와서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납세무자가. 우리 징수방법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계산한다? 항상 시가순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이런 것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있죠?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미달하게 신고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요 의미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이 공시 가격은요.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것들은 시가의 한 뭐 68%, 69% 요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나 토지는 이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훨씬 낮아요. 그랬을 때,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 시가 반영률을 계속 높이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어떡하나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편액이. 근데 공시가격이.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이 이 시가 편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신고가 돼요. 그러면 자,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과세권자는요, 뭐야 이거 시가에 70%도 안 되게 결정이 됐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또 아니면 뭐 상가나 토지 같은 것들은 더 시가 표준액이 시가 반영률이 낮아가지고 훨씬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까지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사례를 보면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자,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자, 1억 2천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에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요. 요거 합합니다. 그래서 요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 배웠어요. 저도 총론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이고 이거 폐지 연기됐다는 얘기 제가 강의해드렸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산금 폐지되는 거 이거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으로. 그래서 올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분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했죠. 시가순액으로 해서 다시 세금 계산한 곳에다가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저희 총회에 배웠어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보세요. 납세문자가 신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하긴 했는데 8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야 이거 시가표준액보다 더 미달하게 신고가 돼?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로서 세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요까지.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신고하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요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세요.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는데 자, 일단은 교재를 여러분 한번 요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7페이지 봅니다. 제7절 과세표준 별표 3개고 1원칙 신고가액인데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이고요. 자,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금액이라고 그랬죠? 연부금액이고 밑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밑줄이고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X. 매회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올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다 그러면 8억 원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죠?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은 포함하고요. 이 경우 또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되는 경우 아래 봅니다. 1. 시가순액이 의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요? 신고 없는 경우. 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신고됐다.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요거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시가순액 과표 결정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98페이지. 시가순액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자세한 거 있죠?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되는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99페이지 시가순액 결정 관련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참고입니다.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참고적으로 보시고 100페이지 넘어가니까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넘어가니까 특례가 나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요. 여기 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례가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요. 사실상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순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인정하면 뭐 다 사람들이 시가순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먼저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럼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국, 수, 공, 이거 읊어보셔야 되는 공, 판. 그 다음에 법이요. 자, 국수공판법. 이거 있잖아요. 제 입에서 국수공판장 이러면 제 앞에서 그러면 배신이고, 딴 강의 들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거고, 저한테는 객관적 취득 나오면 국수공판법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만약에 8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실상 취득가액 8천만 원을 과세표합니다.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 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고,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의 시가순액이 1억짜리인데 이 부동산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이게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경락된 가격이 이게 7천만 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취득세는 얼마로 계산해야 돼? 7천만 원이에요. 공매 경락가액 법원에다 기록 남아있고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그 공매가액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편액 관계없이. 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CCB를 다 가려서 취득가액 입증이 되는데, 자, 그런데 다만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어떤 경우였냐면, 자, 지난번에 배웠어요. 화해, 인락,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의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실질적으로 다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조정 절차 속에서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다투거나 그래서 판사가 결심하고 선고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세요. 시가순액이 1억짜리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자, 시가순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OX야. 예? 자, 화해 조소상으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액을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조소상으로는 이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편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예요.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보시고, 그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취득,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 법이었는데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자, 한번 보세요.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이 취득의 경우에는요, 객관성이 또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보세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 이제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어요. 근데 대형 국책 사업이 이 동네에 유치된다고 소문 나가지고 있죠. 외지인들이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땅값이 한참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이 산정고시가 됐어요. 근데 대형 국책 사업 이 동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별 볼 일 없다 해가지고 땅값이 다 내려갑니다. 시가순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고 그 다음에 관계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검증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증을 받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한참 땅값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순액 산정고시 되는데 그거 무산돼가지고 지금 시가순액보다 더 낮게 거래됐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든 낮든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그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 신고가액을 자 일반적인 신고가액과 달라요. 이때는 이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항상 시가 편익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저를 보셔요. 국수공판법 부여. 왜 제가 마지막에 이거 하냐고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여기 과세 표준에서 이게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국수공판법 부여. 자,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있죠, 여러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일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할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시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다시 빵 되잖아요. 그럼 무상취득은 취득세 안 내느냐? 아니에요.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은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무상취득의 경우는 그러면 세금 계산을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러분이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았어요? 어떤 것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상 이걸 준용하는 거예요. 저거를. 자, 원칙적으로 원칙 신고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다르게 신고되면 시가편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상 준용을 해요. 해석상 법에 명문화된 건 없고. 그래서 어떤 문제집 보면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 신고가액으로 하면 원칙이다. 맞다고 돼 있고 또 어떤 문제집 보면은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한다.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의 경우에 또 맞다고 돼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판례나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았어요. 취득세 신고할 때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한다. 뭘 근거로 어떻게 높게 신고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나 실무에서는 우리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편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계산하고는 달라요. 달리 취득세는 그냥 신고할 때 시가편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편액으로.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근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시험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의 경우는 그냥 원칙 신고하는 게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하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해석하는데 다만 판례 같은 데서는 시가편액으로 신고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나와요.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X예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무상 취득은 제외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길어가지고 말로 할게요. 이따 교재 볼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심화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배울 얘기인데,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줄거리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한다. 원칙 취득 당시보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근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다. 자,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객관성 없고. 또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무상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오늘 요 정도 딱 스토리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봅니다. 다음의 취득이요. 가로 몇 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몇 줄? 그 다음에 그 아랫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취득이 뭔지는 잘 몰라더라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 대해서는 세 번째 줄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뭐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합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하느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가로 빗줄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법인 장부에서 취득가 증명되는 취득 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맨 첫 글자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객관적 취득.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고요? 다 같이 저를 보시면서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금 결정을 말씀을 드렸고, 101페이지 취득가격 범위 그래가지고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시험에 틈틈이 나오고 사례 문제로도 나오는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103페이지에 5번 간주 취득 등,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과세 표준. 자, 요거를 간주 취득 등의 경우 과세 표준 있죠? 잠시 쉬었다가 제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